밥 먹고 바로 눕지 않으면 뇌졸중 옵니다. 어지러움 참고 부지런히 움직이면 뇌가 굶어 죽습니다. 70세 넘으셨다면 딱 3일만 이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제 환자였던 78세 최병철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르신은 평생 아파트 경비로 서서 일하신 분이셨어요.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쉬지 않고 열심히 근무하셨습니다. 아파트 주민분들은 어르신을 우리 아파트 지킴이 부지런함의 표본이라고 칭찬했고 어르신 본인도 그 성실함을 자랑스러워하셨죠. 그런데 석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고 나면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머리가 핑 도는 경우가 자주 있었어요. 나중에는 밥만 먹고 나면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술을 마신 것처럼 비틀거리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야 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결국 큰딸의 손에 이끌려 대학병원에 갔지만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드시면 그럴 수 있다며 조심하라는 말만 반복했죠. 하지만 어르신이 겪는 고통은 분명히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어르신을 처음 진료실에서 만났을 때 저는 딱 5분 만에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이건 어르신의 몸이 뇌에게 산소를 보내달라고 필사적으로 외치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이기적인 장기입니다. 몸무게의 겨우 2%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덩어리가 우리 몸 전체 산소와 에너지의 20%를 혼자서 다 씁니다. 조금이라도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 뇌는 즉각 비상 신호를 보냅니다. 어지럼증, 구토, 식은땀, 이 모든 게 뇌가 보내는 살려달라는 외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속에서 혈액대 이동이 시작됩니다. 위와 장이 음식을 소화하려면 엄청난 양의 피가 필요하거든요.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이걸 척척 조절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조절 장치가 고장납니다. 소화기관 쪽으로 피가 몰리면 뇌 쪽 혈류가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최병철 어르신은 밥을 먹자마자 바로 일어나서 일하셨어요. 움직여야 소화가 잘 된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게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소화기관은 피를 달라고 아우성이고 뇌도 피를 달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거기다 다리 근육까지 피를 요구하니 결국 뇌가 완전히 굶어버린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최병철 어르신처럼 식사만 하면 찾아오는 원인 모를 어지럼증과 극심한 피로감으로 고통받는 분들의 뇌를 위한 해결책입니다. 왜 식사 후 20분이 뇌의 생사를 가르는지, 왜 밥 먹고 바로 눕는 것이 나태함이 아니라 뇌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인지, 그 의학적 진실과 실천 방법을 하나하나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정말 중요한 기회가 될 겁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뇌건강 이 세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로 이 귀중한 정보를 꼭 필요한 분들께 더 많이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이것 하나만 절대 잊지 마세요. 식사 후 20분간은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앉아 계시거나 더 좋은 건 눕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왜 눕는 게 좋을까요?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심장이 중력과 싸워야 하거든요. 심장을 땅 위 분수 펌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뇌는 5m 높이 분수대 꼭대기입니다. 땅에 있는 펌프가 5m 위까지 물을 쏘아 올리려면 엄청난 압력이 필요하겠죠. 심장에서 뇌까지 피를 끌어올리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된 일입니다. 하지만 누우면 어떻게 될까요? 분수 펌프와 분수대 꼭대기가 같은 높이에 놓입니다. 중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펌프는 평평한 땅으로 물을 흘려보내기만 하면 됩니다. 10분의 1의 힘만 들여도 뇌로 피가 시원하게 쏟아져 들어가는 거죠. 식사를 마친 직후에는 이 중력 문제에 더해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식사를 마친 후 20분은 여러분 뇌의 생사가 갈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량은 정해져 있어요.
전체 파이가 정해진 상태에서 조각을 나눠 먹는 것과 같아요. 위장이 큰 조각을 가져가면 뇌가 받을 조각은 작아지는 거죠. 젊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하지만 70세가 넘어가면 자동 조절 시스템이 녹슬기 시작해요. 밥을 먹으면 위와 장으로 피가 쏠려버립니다. 결과는 뇌로 가는 피가 30에서 40% 감소하는 거죠. 의학 용어로는 식후저혈압, 식후뇌 혈류 감소라고 부릅니다. 뇌세포는 단 90초만 산소가 부족해도 손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식사 후 바로 일어나서 걷거나 설거지를 하면 다리 근육과 팔 근육도 피를 요구하죠. 그럼 뇌는 어떻게 될까요? 산소 공급이 뚝 끊깁니다. 이게 바로 식후어지럼증의 정체예요. 최병철 어르신이 쓰러진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르신에게 제가 처방한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밥 먹고 나서 20분간은 소파에 편하게 계세요. 그냥 편하게요. 어르신은 처음에 황당해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선생님, 그럼 제가 게으름뱅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어르신, 게으름뱅이가 되는 게 두려우세요? 아니면 쓰러져서 병원 신세 지는 게 두려우세요? 어르신은 그날부터 식사 후 20분간 소파에 눕기 시작하셨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어르신이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오늘은 신기하게도 어지럽지 않았어요. 어르신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죠. 일주일 후 어르신은 다시 공원을 매일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단 이제는 식사 후 20분만은 반드시 쉬셨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산 역류가 있는 분들은 완전히 평평하게 눕지 마세요. 쿠션이나 베개로 상체를 15도에서 20도 정도 세우고 누우세요. 이 정도면 위산은 막으면서 뇌 혈류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거든요. 명심하세요. 식후 20분은 뇌를 살리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시간만큼은 뇌에 충분히 영양이 공급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말고 누워 계세요. 설거지는 20분 후에 해도 돼요. 세상 모든 일은 20분을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단 1분도 기다려주지 않아요. 밥만 먹으면 기운 없다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뇌를 살립니다. 첫 번째 방법이 응급구조였다면 이제 말씀드릴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의 혈액순환 시스템을 근본부터 고치는 재건공사예요.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가슴 열기 수면법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하세요. 잠자는 동안 뇌는 쉬는 게 아닙니다. 낮에 쌓인 독소를 청소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죠. 문제는 나이가 들면 잠자는 동안에도 혈액순환이 막힌다는 거예요. 팔을 아래로 쭉 내리고 자면 가슴이 더 움츠러들면서 그 안을 지나는 큰 정맥들이 눌려요. 정맥이 막히면 심장이 뇌로 보낼 신선한 피를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결국 뇌는 밤새도록 굶는 셈이죠. 해결책은 간단해요. 잠잘 때 팔을 편안하게 위로 올리세요. 위로 올린다는 게 머리 위로 쭉 뻗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구부려서 손이 머리 옆이나 가슴 위에 살포시 놓이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가슴이 확 펴지면서 늑골 사이 공간이 넓어져요. 막혔던 길이 뻥 뚫리는 거예요. 심장으로 피가 콸콸 들어오니 심장은 그 피를 뇌로 충분히 올려줄 수 있습니다. 최병철 어르신도 이 자세를 실천하셨어요. 처음 사흘은 어색해서 자꾸 팔이 내려왔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익숙해지셨고 진료실에 다시 오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니 머리가 유리알처럼 맑아요. 진짜 신기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팔을 쭉 뻗어 올리시면 혈액순환이 막혀서 저립니다. 자연스럽게 팔을 구부려서 손이 머리 곁이나 가슴 위에 편하게 놓이는 정도가 적당해요. 어깨에 무리가 있거나 팔 저림이 심한 분들은 무리하지 마세요. 편안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 해결책은 의자의 엉덩이를 끝까지 깊이 밀어넣고 앉는 것입니다.
하루 중 몇 시간이나 앉아 계세요? 식사할 때, TV 볼 때, 책 읽을 때, 차 안에서. 평균적으로 하루 8에서 10시간을 앉아서 보냅니다. 문제는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의 뇌가 서서히 굶어 죽는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자에 걸터 앉아요. 엉덩이를 의자 앞쪽에만 살짝 걸치고 앉는 거예요. 이렇게 앉으면 골반이 뒤로 넘어갑니다. 골반이 넘어가면 허리가 굽고 그 반작용으로 목이 앞으로 쭉 나오죠. 일자목이 되는 겁니다. 목은 단순히 머리를 받치는 기둥이 아니에요. 뇌와 몸을 연결하는 생명선이죠. 이 목 안에는 뇌로 가는 동맥과 심장으로 돌아오는 정맥이 함께 지나갑니다. 또한 혈압을 조절하는 자율신경도 이 목뼈 사이를 지나가고요. 목이 일자가 되면 이 모든 것이 눌려요. 동맥이 눌리면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들고, 정맥이 눌리면 심장으로 돌아가는 피가 막히고, 자율신경이 눌리면 혈압 조절이 망가집니다. 이건 마치 3차선 고속도로가 1차선으로 좁아지면서 동시에 신호등까지 고장난 것과 같아요. 차들이 꽉 막히고 사고가 나고 아무것도 제대로 흐르지 못하는 거죠. 결국 뇌는 이런 삼중고에 빠지는 겁니다. 특히 자율신경이 문제예요. 밥을 먹으면 위장으로 피가 쏠리잖아요. 이때 정상이라면 자율신경이 재빠르게 혈관을 조여서 혈압을 지켜줘야 합니다. 하지만 목이 일자로 굽으면서 자율신경이 눌리면 이 조절 능력이 사라져요. 결국 식사 후 혈압이 뚝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찾아오는 겁니다. 최병철 어르신이 겪었던 식후 어지럼증, 그 진짜 원인은 바로 이 망가진 자율신경이었습니다. 어르신은 평생 아파트 경비 일을 하시면서 CCTV 모니터를 보느라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쉴 때도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TV를 보셨거든요. 그 수십 년 습관이 목뼈를 망가뜨리고 자율신경을 서서히 짓눌렀던 겁니다. 해결책은 간단해요.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밀어 넣으세요. 등받이에 허리를 딱 붙이시고요. 그러면 골반이 자연스럽게 서고 허리가 펴지고 목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최병철 어르신은 이 방법을 실천하셨어요. 의자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의자 가장 깊은 곳까지 꾹 밀어 넣으셨어요. 고개가 바로 서니 자율신경이 되살아나기 시작했고, 오후 피로감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아무리 바른 자세로 앉아도 30분 이상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권장하는 게 30분 법칙이에요. 30분마다 한 번씩 반드시 일어나세요. 딱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1분이 여러분의 뇌를 살려요. 최병철 어르신은 휴대폰 타이머를 사용하셨어요. 30분마다 알람이 울리면 무조건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일주일 후부터는 몸이 알아서 움직였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후만 되면 찾아오던 극심한 피로감이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자율신경이 제자리를 찾으니 식후 혈압 조절은 물론이고 만성 피로와 불면증까지 함께 좋아졌습니다. 목 하나 바로잡았을 뿐인데 온몸이 되살아난 거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도 켜두시면 뇌 건강 지키는 정보를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최병철 어르신이 실제로 단 3일 만에 어떻게 뇌를 되살렸는지 그 하루 일과를 공개할게요. 어르신은 아침에 눈 뜨시면 침대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지 않으세요. 먼저 누운 채로 양팔을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며 기지개를 합니다. 5번 정도면 충분해요. 가슴이 활짝 열리면서 밤새 정체됐던 혈액이 심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그 피가 다시 뇌로 올라가면서 아침부터 머리가 맑아집니다. 그 다음 천천히 일어나셔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드세요. 아침 밥은 평소보다 2숟가락 덜 담으시고 배를 80%만 채우는 게 비결입니다. 과식을 피하는 것이
뇌를 살리는 첫걸음이거든요. 식사 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르신은 밥을 드시고 나면 바로 설거지로 달려가지 않으세요. 대신 소파로 가서 쿠션 2개를 등 뒤에 받치고 상체를 살짝 세운 채로 20분간 눈을 감아요. 평평하게 누우면 속이 쓰리기 때문에 이 각도를 유지하셨어요. 이 20분 동안은 TV도 끄고 휴대폰도 멀리 치우고 그냥 조용히 숨만 쉬어요. 뇌로 피가 차오르는 걸 느끼면서요. 20분이 지나면 어르신은 예전처럼 어지럽지 않고 머리가 말끔한 상태로 일어나세요. 그때 설거지를 하시고 경비실로 출근하세요. 낮 동안 근무하실 때도 어르신은 2가지를 꼭 지키셨어요. 첫째, 의자에 앉을 때마다 엉덩이를 깊숙이 밀어넣기. 둘째,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서 경비실 밖을 한 바퀴 돌거나 계단을 오르내리기. 휴대폰 타이머로 30분마다 알람을 맞춰 놓으셨어요. 처음엔 번거롭다 싶으셨는데 일주일 지나니 몸이 알아서 움직이더래요. 그러면서 오후만 되면 쏟아지던 피로감이 싹 사라졌습니다. 점심도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식사 후엔 항상 20분 눕기를 지키셨어요. 밤에 주무시기 전엔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침실로 들어가세요. 잠들기 전 30분 동안 고개 숙여 화면 보는 게 뇌 혈류를 2시간이나 막아버리거든요. 대신 팔을 편안하게 가슴 위에 올리고 깊은 잠에 빠지세요. 이렇게 단 3일을 보내신 어르신은 제가 다시 뵀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식사 후 20분 눕는다고 해서 하루 종일 누워만 계시면 안 됩니다. 배터리 충전 생각해 보세요. 휴대폰 배터리를 100% 채웠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쓰잖아요. 뇌도 똑같습니다. 20분 동안 뇌에 피를 가득 채웠다면 그 에너지로 활발하게 움직이셔야 해요. 그때가 바로 뇌가 최고 성능으로 돌아가는 골든타임이거든요. 이때 산책을 하시거나 친구와 통화를 하시거나 책 읽기 같은 두뇌 활동을 마음껏 하세요.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집니다. 20분 충전 후 활동해야 뇌세포끼리 연결이 단단해지고 치매가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어져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게 있을 것 같아요.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받는 질문들인데요. 하나씩 답해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생님,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살찌거나 소화가 안 되지 않나요? 아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억지로 움직이면 우리 몸이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서 에너지를 지방으로 비축하려 합니다. 반면 편안하게 누워 있으면 위장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면서 소화 효율이 오히려 높아져요. 마치 기계에 기름을 충분히 넣어야 잘 돌아가는 것처럼요.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고 흡수되니 에너지 대사도 활발해집니다. 단, 과식은 금물이에요. 배를 80%만 채우고 눕는 게 비결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누워도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완전히 평평하게 눕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쿠션이나 베개로 상체를 15에서 20도 정도만 세워보세요. 이 각도가 위산이 식도로 타고 올라오는 걸 막아주거든요. 동시에 심장과 뇌는 거의 수평에 가까워지니까 혈액순환에는 문제가 없어요. 만약 누웠는데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시다면 각도를 조금씩 높여가면서 본인한테 딱 맞는 위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팔 올리고 자면 팔이 저리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팔 올리기라고 하면 만세 자세로 팔을 쭉 뻗고 주무세요. 그러면 당연히 저리고 어깨도 아파요. 그게 아니라 팔꿈치를 편하게 구부려서 손이 머리 옆이나 가슴 위에 가볍게 놓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핵심은 팔을 높이 올리는 게 아니라 가슴이 열리게 하는 거거든요. 가슴이 열리면 그 안을 지나는 큰 정맥이 눌리지 않고 심장으로 피가 시원하게 흘러갑니다. 처음 사흘 정도는 어색할 수 있어요. 자다가 팔이 내려올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일주일만 하시면 몸이 적응하고 그때부터 아침에 느껴지는 차이가 확실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누워 있어도 피곤한데 그냥 계속 누워 있으면 안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우리 몸은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만 지나도 약해지기 시작해요. 근육은 굳고 뇌는 둔해지죠. 식후 20분 눕는 건 뇌에 혈액을 보충하기 위한 짧은 충전 시간일 뿐입니다. 배터리 충전 끝났으면 이제 그 에너지를 써야 하잖아요. 20분 후에는 일어나서 움직이세요.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퍼즐을 맞추거나 뭐든 좋아요. 뇌를 쓰면 쓸수록 뇌세포끼리 연결망이 촘촘해지고 그게 바로 치매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웃고 떠들고 호기심 갖고 새로운 걸 시도하는 그 즐거움. 그걸 절대 놓지 마세요. 쉴 때 쉬고 움직일 때 움직이는 것. 이 리듬이 건강한 뇌의 비결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최병철 어르신은 더 이상 점심 먹고 나서 경비실 의자에 앉아 어지러움과 싸우지 않으세요. 20분 눕고 일어나면 오후 근무가 가뿐하답니다. 밤에 팔 올리고 주무시니 아침에 눈 뜰 때 머리가 개운하고요.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으로는 이제 내일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예전엔 아침에 눈 뜨면 오늘도 또 어지러우면 어쩌지 하는 불안이 먼저 찾아왔대요. 지금은 오늘은 날씨가 좋은데 퇴근하고 공원 한 바퀴 돌까 하는 기대로 하루가 시작된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밥 먹고 20분 눕기, 팔 올려자기,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기.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걸 3일 이상 꾸준히 실천하는 분은 100명 중 1명도 안 돼요. 다 알고는 있는데 실천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은 그 1%가 되어주세요. 오늘부터 3일만 해보세요. 딱 3일, 그럼 몸이 말해줄 겁니다. 아, 이게 맞구나. 지금 바로 시작하실 분들, 댓글에 시작, 이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할 시간이에요. 평생 가족 위에 달려오셨죠.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하고 또 일하셨잖아요. 자식들 키우느라, 집안 일구느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달려오신 그 세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 몸이 말하고 있어요. 충분히 했었어. 이제 나한테도 좀 신경 써줘. 특히 여러분의 뇌가 쉴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식후 20분은 누워서 뇌 충전. 둘째, 잠잘 땐 팔 올려서 심장 도로 뚫기. 셋째, 의자엔 엉덩이 깊이 밀어넣고 30분마다 일어나기. 이 3가지가 여러분 뇌에 산소 고속도로를 다시 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이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식후 20분 푹 쉬시고 나서 누구보다 맑은 정신으로 공원 산책하시고 복지관에서 새로운 취미 배우시고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 나누시는 활기찬 모습입니다. 더 이상 부지런함에 목매달아 몸 혹사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쉰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기력 잃고 계시지도 마시고요. 쉴 땐 확실히 쉬고 움직일 땐 신나게 움직이는 것. 이 둘의 균형이 건강한 뇌의 비결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침대에서 팔 올렸다 내리며 기지개 한번. 아침 식사 후 소파에 20분 누웠다 일어나는 그 순간.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이 영상 지금 바로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세요. 가족들의 뇌 건강 10년, 20년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모두 맑은 정신으로 손주 재롱 보시고 친구들과 즐겁게 웃으시고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 제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